최근 업데이트된 경제지표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살펴보면 고용시장, 주택시장, 그리고 제조업 섹터를 중심으로 모두 예상보다 부진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시게 되면 6월 15일 기준으로 23만 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컨센이 23만 5천 건이었으니까 소폭 상회를 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182만 8천 건으로 컨센 180만 건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동시장이 균형을 넘어서 이제는 정상화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더 위축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대비를 하며 고용을 줄이거나 미루고 있는 상황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차트의 4주 이동 평균 보시게 되면 지난주보다 5,500건이 증가를 해서 23만 2,750건으로 기록이 됐는데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죠. 더불어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직전주 데이터가 소폭 하향 수정이 되었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보다는 한 주 늦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앞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위치는 21년 11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샤메 법칙에 접목해보면 대략 25만 건부터는 경기 침체 진입에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6월 15일자 기준의 지금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어느 정도 샤메 법칙이죠. 실업률이 4% 나온 그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택시장 살펴보겠습니다. 6월 주택시장 지수가 43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상이 45였고 직전 달도 45였는데 이를 하회한 것이죠. 기준선은 50인데 이보다도 낮은 레벨에 떨어져 있는 것이고 한마디로 지금 현재 주택시장은 가격을 제외하고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5월달 건축 허가 건수, 착공 건수, 완공 건수에 대한 부분도 뒷부분에서 살펴보겠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금리 수준에 따라 주택 구입에 대한 조건 자체는 24년 6월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주택 구입 조건 지수는 27포인트로 기록이 됐는데요. 80년대 기록한 이후에 역대 최저치보다도 낮은 레벨입니다. 한마디로 주택시장 지수가 본격적으로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소비자들의 주택 구입자 조건 지수로도 충분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데이터가 의미가 있는 부분은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레벨과 비슷했던 게 80년대 사례입니다. 당시는 모기지 금리가 12에서 19%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과거 봐라. 단순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의 4.4%, 4.2%는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렇게 절대 평균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경제 체력에 미치는 제약적인 수준으로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80년대 30년 모기지 금리는 평균이 12에서 19%였음에도 주택 구입자 조건은 비슷한 레벨까지 떨어졌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모기지 금리가 7%밖에 되지 않죠. 당시랑 비교해보면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여전히 역대 최저치까지로 주택 구입자 조건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택 구입에 대한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 자체는 고금리에 대한 제약적인 수준을 평가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20년도 이후에 지금 140포인트나 80%나 대폭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너무나 빨리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주택 구입 능력이 점차 악화된다라는 뜻이고 지금 이 고금리를 견딜 수 있는 미국 경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라고 확인을 해야 되고요. 문제는 20년 이후 폭락에 가까운 기울기로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미국의 가격, 미국의 주택 가격만을 놓고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가격은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얼마든지 왜곡된 수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딱 지금의 주택 부동산 시장이 그런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프레디맥에 따르면 다세대의 심각한 연체율, 한마디로 주택 채무 불이행이 지금 가파르게 또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년 12월 0.28에서 24년 1월 0.44%로
급격하게 증가를 했는데 지금의 위치가 보시게 되면 08년도 이후의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 이때는 금융위기 이후의 여파로 주택 연체율이 치솟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보다 높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차트를 보실 때는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다세대 가구에 대한 심각한 연체라는 것이죠. 22년 기준 미국의 전체 가구 수는 1억 3천만 가구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다세대 가구 수는 2,130만 가구 정도가 되니까요. 전체 비율을 놓고 봤을 땐 16%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 정도도 적지 않은 비중이고 충분히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비중도 뭐 그렇지만 과거 사례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제약적인 금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수준인가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시장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6월 주택시장지수가 전달보다 더 하회를 했고 예상치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왔고요. 본격적으로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저점까지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주택시장지수는 실업률과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요. 17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4.0이지만 주택시장지수는 43으로 더 떨어졌잖아요. 이 정도의 간극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의 주택부동산 시장의 둔화는 계속적으로 주택시장을 압박할 수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은 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으로 충분히 전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5월달 건축 허가, 착공, 완공 건수를 보실 때 전체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주택의 규모는 10에서 20%다. 기존 주택은 80에서 90%다. 이 정도를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보게 되는 건축 허가, 착공, 완공은 신규 주택에 들어가는 이 앞단에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건축 허가부터 살펴보면 5월달 신규 주택 건축 허가는 138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되었고 시장 예상이 145만 건이었는데 이를 하회했습니다. MOM-3.8%고요. YOY-9.5%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 지금의 수준이 18년 3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신규주택 허가 건수 추인데요. 가파르게 떨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 건수가 줄게 되면 결국에는 착공도 줄고 착공이 줄게 되면 완공도 줄겠죠. 그렇게 되면 신규주택 공급도 줄게 되겠죠. 다만 공급이 줄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마저 살펴보고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는 추이 자체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MOM이라든지 YY 모두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착공 건수 보시게 되면 5월달 127만 7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이 137만 건이니까 이를 하회한 것이고 전월치가 더 하향 수정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모두 하회를 했습니다. 보시면 MOM도 마이너스 5.5% 감소, YOY도 마이너스 19.3% 감소했습니다. 최근 감소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죠. 당연한 게 허가 건수와 착공 건수는 뭐 비슷한 추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뭐 2달 내에 착공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추이 자체가 비슷하게 흘러가고요. 완공 건수 보시게 되면 5월달 151만 4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 대비는 마이너스 8.4% 감소했고 YOY로는 1%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MOM 보시게 되면 변동성을 보이지만 큰 추이가 없죠.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YOY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우상향하면서 계속적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완공 건수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건설 중인 주택 건수, 한마디로 완공하지 못한 건설 중인 주택 건수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완공 건수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5월달 건설 중인 주택 건수가 159만 5천 건으로 MOM-1.1, YOY-5.8% 집계됐습니다. 한마디로 완공하지 못한 건설 중인 주택 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 말은 주택 완공 건수가 지금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정리해보면
건축 허가와 착공 건수는 뚜렷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완공 건수는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세부적인 건설 중인 주택 수로 놓고 봤을 때 이 완공 건수 자체도 앞으로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신규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규 주택 재고가 많습니다. 현재 판매 속도를 고려할 때 4월달 기준으로 9.1개월 수준이거든요. 역대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63년 이후 전체 평균이 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규 주택 재고가 많은 상황이죠. 게다가 신규 주택의 비중 자체가 전체 주택 부동산 시장의 20% 남짓이니까 결국 기존 주택의 재고를 봐야지 정확한데요. 기존 주택의 매물 등록 현재 속도로 3.5개월 정도의 재고가 쌓여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바닥에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은 낮은 레벨이죠. 따라서 이미 신규 주택 재고는 많이 있고 기존 주택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건설 중인 주택 건수가 둔화되면서 완공 건수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는 아직도 상황이 밝지 않은 주택 부동산 시장의 전반에 미친 이런 둔화와 위축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주택 부동산 데이터는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데이터가 나오면 추가로 또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반적인 경제 지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컨센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음에도 앞으로 이어질 경제 불확실성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살펴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마찬가지고 주택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조업 지수도 계속해서 위축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일부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도 ISM PMI가 나오게 되면 따로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둔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아직도 배드뉴스가 좋은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증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큰 둔화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고 있지만 증시의 뜨거운 상황과는 달리 경제 지표는 다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